구급차 안. 심전도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성 응급구조사가 시계를 확인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밤 8시 50분경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구급차 뒤편에 앉아 있던 남편과 시누이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둘은 웃었죠. 침대에 누운 여자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지만 의식은 깨어 있었으니까요. 왜 웃어?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 완벽해 보이던 가족. 그리고 매일 아침 건네봤던 친절한 시누이의 정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서진은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도 번듯하고 성실한 남자와 결혼했으니까요. 남편은 완벽하다 싶을 만큼 가정에 충실했고 일도 잘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늘 친절했죠. 결혼 초 해외에서 잠깐 들어왔다며 함께 살게 된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매일같이 서진의 몸을 챙겼어요. 특히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살뜰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죠. 시누이가 따뜻한 보약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임신하면 체력이 먼저 무너져. 이건 내가 먹던 거야. 꾸준히 먹어야 해. 시누이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 보약을 받아 마셨죠.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건네지는 보약, 시누이의 따뜻한 미소, 남편의 안정적인 수입, 시어머니의 배려. 서진은 이 모든 게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부드럽게 대답했죠. 뭘,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우리 조카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잖아. 그 말을 들으며 서진은 또 한 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언제나 화목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네 식구가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물었죠. 오늘 병원 검진은 어땠어? 응, 아기도 잘 크고 있대. 다음 달이면 성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손주 얼굴 빨리 보고 싶네.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저도 빨리 안아보고 싶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서진은 이런 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가족이 더 소중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밤이 되면 남편은 늘 서진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하게만 나와줘. 그것만 바랄게.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마. 회사 일 힘들면 말해. 괜찮아. 이제 가장인데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남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손길을 느끼며 서진은 안도했죠.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시누이가 보약을 들고 왔어요. 오늘도 꼬박꼬박 먹어야 해. 응, 알았어. 언니 덕분에 정말 든든해. 서진은 웃으며 보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시누이는 서진이 다 마실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빈 잔을 받아들며 말했죠. 잘했어. 이렇게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어. 응. 언니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니까 정말 고마워. 시누이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언제나처럼 따뜻해 보였죠.
서진은 이 가족과 함께라면 앞으로도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공원을 산책하며 아이 이름을 뭐로 지을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남자아이면 뭐가 좋을까? 남편이 물었죠.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 학렬로 가면 좋겠어. 신우이도 거들었어요. 이름은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태교가 더 중요하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 지금은 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서진의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보약을 마시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서진은 매일 아침 신우이가 건네는 보약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아이를 위한 일이니까요. 남편은 매일 출근 전 서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죠. 조심해서 다녀올게. 시어머니는 저녁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임신부는 잘 먹어야 해. 신우이는 항상 서진 곁을 지켰어요. 언니가 있으니까 든든하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고마워. 그렇게 서진의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임신 석 달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입덧이 심해지는 건가? 서진은 그렇게 생각했죠. 임신하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요. 신우이가 여느 때처럼 보약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더 챙겨 먹어야겠어. 응, 좀 어지럽긴 한데 괜찮아. 서진은 보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죠. 두통이 일상이 됐고 구토가 잦아졌습니다. 가끔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임신 중이라 약도 못 먹잖아. 그냥 참을게.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애 가진 몸은 원래 예민한 거야. 병원 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 더 안 좋아. 신우이도 동의했죠. 맞아. 임신하면 다들 그래. 내가 더 잘 챙겨줄게. 누구 하나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진은 참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신우이는 평소보다 진한 보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건 좀 더 보강한 거야. 이거 먹으면 한결 나아질 거야. 고마워, 언니. 서진은 그 보약도 다 마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더 힘들어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손발은 자주 저렸죠.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욕실에서 구토를 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문 앞에서 물었죠. 괜찮아? 응, 조금만 쉬면 돼. 서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지워버렸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신우이는 매일 더 살뜰해졌습니다. 오늘은 이거 먹어봐. 기력 회복에 좋대. 이건 숙면에 도움이 돼. 이건 혈액순환에 좋은 거야. 신우이가 건네는 것들을 서진은 모두 받아 먹었습니다. 의심 없이 어느 날 오후였죠. 서진은 집에서 쉬다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쓰러졌죠. 신우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괜찮아? 머리가 너무 아파. 조금만 참아. 금방 나아질 거야.
신우이는 서진을 침대로 옮기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줬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아기 생각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소박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시어머니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줬고 신우이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가족들이랑 이렇게 보내니까 좋네. 서진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계속 메스꺼웠어요. 식사가 시작됐고 다들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진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기 나 좀.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쿵. 서진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진아. 남편이 소리쳤고 시어머니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신우이는 재빨리 전화기를 들었죠. 구급차 불러야 해요. 혼란스러운 집안. 의식을 잃은 서진.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와 서진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남편과 신우이, 시어머니가 함께 구급차에 탔죠. 구급차 안. 의료 장비가 서진의 몸에 연결됐습니다. 응급구조사가 급하게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가야 합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남편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곧 병원 도착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죠. 신우이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황급히 확인했어요.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더 빠르게 달리는 구급차. 점점 불안정해지는 서진의 상태. 그리고 그 순간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졌습니다. 심정지예요. 응급구조사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고 산소를 공급했죠. 하지만 서진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급차는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바이탈 확인, 혈압 측정 불가, 즉시 응급처치. 서진은 응급실로 옮겨졌고 남편과 신우이, 시어머니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복도에 선 세 사람. 남편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손을 비비고 있었죠. 신우이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우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그녀는 웃었습니다. 구급차 안.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어요. 하나, 둘, 셋. 가슴 압박이 계속됐지만 서진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괜찮아지는 거죠? 네. 응급구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압박을 이어갈 뿐이었어요. 신우이는 구급차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응급구조사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여성 응급구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 8시 50분경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이 구급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편에 앉아있던 남편과 시누이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둘은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고 눈이 마주쳤죠.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편이 손을 뻗었고 시누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꼭 응급구조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서진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오직 서진만 침대에 누운 채 감긴 눈꺼풀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왜 웃어? 서진의 의식은 깨어 있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지만 뇌는 아직 작동하고 있었죠. 왜 저 손을 잡지? 남편의 미소, 시누이의 미소, 그리고 두 사람이 맞잡은 손. 서진은 그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구급차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서진을 실어 날랐고 즉시 응급처치가 시작됐어요. 제세동기 준비, 혈압 체크, 산소 농도 확인.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복도에 남은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목소리는 떨렸지만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시누이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톤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남편이 황급히 다가갔어요. 네, 저 남편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심박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그럼 살 수 있는 거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선 예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식불명 상태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누이가 물었어요. 아기는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태아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켜봐야 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사람은 중환자실 앞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복도,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났어요. 남편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누이는 그 옆에 섰죠.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안, 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갖 기계가 연결돼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음. 뇌 활동은 있지만 반응 없음. 하지만 서진은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를, 모든 말을. 눈은 뜨지 못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귀는 살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기계음, 의료진의 대화,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낮게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시누이가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조급하게 굴면 안 돼. 알아. 알아 그래도. 침착해. 우리 계획대로 가고 있잖아. 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니, 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계획? 무슨 계획?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일단 조용히 있어야 해. 여기선 더욱. 네, 어머니.
세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운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소리칠 수도, 울 수도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눈물만은 흘러내렸습니다. 감긴 눈꺼풀 사이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순찰을 돌다가 그 눈물을 봤습니다. 어머,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아줬어요. 힘내세요. 꼭 깨어나실 거예요. 하지만 서진이 정말로 원한 건 깨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는 것.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저렇게 웃었어? 왜 손을 잡았어? 계획이 뭐야? 질문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반드시 깨어나야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어요.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남편은 매일 병실에 왔습니다. 시누이도 함께였죠. 시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씩 들렀어요. 겉으로 보기엔 걱정하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넷째 날 밤, 간호사가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조용한 병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남편이 침대 옆에 서서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정도면 몸이 버텨줄까? 시누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생각보다 강하네. 시어머니가 창가에 서서 말했죠. 이 상황에서 아이까지 버티면 너무 복잡해져. 서진은 들었습니다. 모든 단어를, 모든 톤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은 조용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해.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서두르면 안 돼. 자연스러워야 해. 조용히 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서진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완벽했잖아요. 시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죠. 건물 서류는 확인했어?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명예 이전은 안 됐어. 그쪽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서두르자. 이 상태가 길어지면. 알아. 변호사랑 얘기 중이야. 서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명예 이전? 그제야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보약은 완벽했어. 성분 검사에도 이상 없을 거야. 확실해?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 임신 중이라 몸이 약해진 거지. 타이밍이 좋았던 거야.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약. 매일 아침 마시던 보약. 시누이가 건네던 그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애는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뭐래? 같이 안 되면? 위험하대. 산모 상태가 이러니까.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거네. 세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이미 시작한 일인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 와서 돌아갈 수도 없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베개를 적셨어요. 아이까지. 시누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을 내려다봤죠. 눈물이 나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의식이 있는 건가? 아니야. 자율신경 반응이래. 의사가 그랬어. 신우이가 티슈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마치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처럼. 불쌍하긴 하네.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도 동의했잖아. 신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거야. 조용히. 네, 어머니. 세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의자에 앉거나 창가에 섰죠. 마치 걱정하는 가족처럼.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안정을 위해 이제 나가주셔야 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우이가 서진의 손을 한번 쓰다듬었어요. 내일 또 올게. 힘내. 세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다시 조용해진 병실. 서진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뜨지 못했어요. 뭐야? 건물, 아이,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없애고 재산을 가져가려는 신우이가 아니야.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신우이라고 믿었던 그 여자, 남편과 손을 잡고 웃던 그 여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 세 사람은 자신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나는 죽지 않아. 서진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서진의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약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그 심장은 복수를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상태가 조금 안정됐네요. 생명 징후는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혈압도 올라가고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계속 지켜봅시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알겠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우이가 옆에서 그 표정을 봤어요. 그리고 살짝 미간을 찌푸렸죠. 깨어나면 안 되는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병실 안에서 서진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기 위해, 눈을 뜨기 위해, 말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복수하기 위해. 일주일째 되는 날,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서진의 생명 징후가 점점 안정되고 있었으니까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뇌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깨어나실 수도 있겠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속 지켜봅시다. 그날 오후, 남편과 신우이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둘은 평소처럼 침대 옆에 앉았어요. 신우이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왔어. 빨리 일어나.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신우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래? 의사가 깨어날 수도 있대. 뭐? 신우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떻게 하지? 일단 침착하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살짝. 신우이가 그걸 느꼈어요.
어머, 남편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뭐야? 손가락이 움직였어. 두 사람이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간호사를 부르려던 순간 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천천히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진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나왔어요.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신우이도 다가왔습니다. 언니 깨어났어? 서진이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언니, 응, 나야. 정말 걱정했어. 신우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의사가 급히 들어와 서진을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네요. 기적이에요. 남편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은 건가요?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은 안정적입니다. 아기는요? 의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태아도 기적적으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우이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남편과 신우이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둘만 남자. 남편이 벽에 기댔어요. 이럴 수가. 신우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침착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기억하지 못할 거야. 의사가 그랬잖아. 혼수 상태였던 기간은 기억 못한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알았어. 두 사람은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아직 몸이 약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다가가 물었죠. 괜찮아?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좀 어지럽긴 한데. 천천히 회복하면 돼. 시간 많아. 신우이가 물 한 컵을 가져왔어요. 이거 마셔. 목마르지? 서진이 컵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신우이가 컵을 잡아줬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서진은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언니. 뭘? 당연한 거지. 서진의 눈빛.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심도, 분노도, 증오도, 그저 감사함만 가득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쓰러지기 전에.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 머리가 아팠던 것 같은데. 그럼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남편과 신우이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안도의 표정이었어요. 그래, 괜찮아. 천천히 떠올리면 되니까. 신우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도 언니 깨어나서 정말 기뻐.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서진의 머릿속은 차가웠습니다. 기억한다. 모든 걸 기억해. 구급차 안에서 손잡고 웃던 거. 병실에서 나눈 대화. 보약. 건물. 모든 계획.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니야. 서두르면 안 돼. 침착하게. 완벽하게.
서진은 신우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짜처럼 보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상태는 빠르게 회복됐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에요. 이제 곧 퇴원도 가능하겠어요. 남편은 매일 병문안을 왔고 신우이는 항상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주 들렀죠. 세 사람은 서진을 극진히 돌봤어요. 그리고 서진은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어느 날 아침, 신우이가 보온병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이거 먹어. 회복에 좋대. 서진이 보온병을 받았어요.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보약. 그 보약이었어요. 서진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진정했죠. 고마워. 언니 덕분에 빨리 나을 것 같아. 많이 먹어야 해. 아기도 있으니까. 서진은 보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 마셔야지. 응, 마실게. 서진은 다시 한 모금 마시는 척했습니다. 신우이가 만족한 듯 웃었어요. 잘했어. 신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서진은 재빨리 보온병 내용물을 화분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워 넣었죠. 신우이가 돌아왔을 때 서진은 빈 보온병을 보여줬어요. 다 마셨어. 대단한데? 쓴데 잘 참았네. 언니가 해준 건데 당연히 마셔야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완벽하게,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퇴원일이 정해졌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그 사흘 동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원날, 남편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우이도 함께였죠. 집에 가면 푹 쉬어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응, 우리 집이 그리웠어. 차 안에서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보약 챙겨줄게. 괜찮지? 응, 언니. 고마워. 서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어머니. 들어가서 쉬렴. 서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죠.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시장에 갔습니다. 집에는 서진과 신우이만 남았어요. 신우이가 보약을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꼬박 먹어야 해. 서진이 받아들었어요. 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 금방 올게. 응, 다녀와. 서진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보약을 병기에 부었죠. 물을 내리고 다시 나왔어요. 빈 컵을 들고 다 마셨어. 잘했어. 신우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신우이가 잠깐 외출했어요. 금방 올게. 언니 혼자 괜찮지? 응, 걱정 마. 신우이가 나가자마자 서진은 움직였습니다. 신우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씩 확인했죠. 옷장도 뒤졌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약병들이 가득했습니다. 라벨에는 외국어가 적혀 있었어요. 성분명도 낯설었죠. 서진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약병 하나하나를.
그리고 상자 밑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꺼내서 확인했어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남편의 이름, 그리고 신우이의 이름. 날짜는 5년 전이었어요. 역시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우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 부인이었던 거죠. 더 뒤적였습니다. 이혼 서류도 있었어요. 1년 전에 처리된.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서진과 결혼한 후에도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서진은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신우이가 돌아오기 전에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심심하지 않았어? 응, 괜찮았어. 서진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매일 조금씩 움직였어요. 남편의 서재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는 잠겨 있었지만 서류함에서 중요한 것들을 찾았죠. 건물 등기부등본. 명의는 아직 서진이었어요. 하지만 명예 이전 신청서가 작성돼 있었습니다. 서진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죠. 내 도장은. 서진은 서랍을 뒤졌습니다. 찾았어요. 자신의 도장이 남편 책상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언제든 찍으려고 했구나. 서진은 사진을 찍고 다시 놓았습니다. 또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생명보험 증서. 수혜자는 남편으로 돼 있었습니다. 언제 가입했는지도 몰랐어요. 이것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보약으로 서서히 죽이고 건물을 빼앗고 보험금까지 챙기려던 계획. 완벽했습니다. 서진이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언니 덕분에. 신우이가 웃었어요. 내일부터는 더 강한 보약 다려줄게. 그래줘. 고마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나와야지. 네, 어머니. 화목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식사 후 서진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잠깐 병원 가려고. 왜? 어디 불편해? 아니야. 정기 검진 받으려고. 그래, 같이 갈까?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아니었어요. 약국으로 갔습니다. 신우이 방에서 찍어온 약병 사진을 보여줬죠. 이 약들 성분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약사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요. 약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약이 아니에요. 임신부에게는 절대 안 되는 성분들이 섞여 있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두통, 구토, 호흡 곤란 심하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어요. 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국을 나왔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맞이했죠. 어떻게 오셨어요? 서진은 모든 증거를 꺼냈습니다. 사진들, 서류들, 녹음 파일, 병실에서 몰래 녹음해뒀던. 변호사는 하나씩 확인하며 표정이 굳어갔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예요.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놀라 물었어요. 왜요? 완벽하게 끝내고 싶어서요.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무슨,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게요.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네. 서진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예전의 서진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죠. 이제 끝을 낼 시간이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우이가 물었어요. 병원은 어땠어? 괜찮대. 아기도 건강하고. 다행이다.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보약 있어? 마시고 싶어? 신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금 당장 다려줄게. 고마워. 신우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진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금만 더. 완벽하게.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 정리됐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서진은 사냥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세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조용히 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 서진은 은행으로 갔어요. 건물 관리 계좌의 권한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남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혹시 남편분이 문의하시면요?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명의자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수, 건물 관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실장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결제는 제가 직접 할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제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네. 그럼 남편분도요? 네. 남편도요.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수, 서진은 개인 금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중요 서류를 옮겼어요. 건물 등기부, 통장, 도장, 그리고 증거 자료들도 함께. 이제 남편이 손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퇴근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산책. 혼자? 응. 바람 쐬니까 좋더라.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신우이가 보약을 가져왔어요. 오늘 건 특별히 더 좋은 거야. 서진이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화장실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건물 관리비 입금됐어? 응. 들어왔을 텐데. 내가 확인해도 돼? 아, 비밀번호 바뀌었어. 보안 때문에.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래. 새 비밀번호는 나중에 알려줄게. 서진은 웃으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보약을 버리고 나왔죠. 거실에서 남편과 신우이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꿨어. 그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보안 때문이겠지.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확인해 봐야 해. 서진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알아챘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계좌 접근이 안 된다고? 은행에서 온 전화였어요. 명의자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남편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서진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응? 뭐가? 은행 계좌 말이야.
내가 접근을 못한대. 아, 그거 보안 강화한 거야. 요즘 해킹 많잖아. 그래도 남편인 나한테는 필요하면 말해. 내가 처리해 줄게.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건물 관리도 좀 복잡하다던데? 응, 내가 직접 하기로 했어. 너무 오래 방치했더니 정리할 게 많더라. 혼자 하기 힘들 텐데. 괜찮아. 실장님이 도와주시니까. 신우이와 남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있었죠. 복도로 나가보니 남편이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어요. 뭐 찾아? 남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 서류 좀. 무슨 서류? 회사 거.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더 뒤졌지만 찾는 건 없었어요. 등기부도, 도장도, 통장도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남편이 건물관리 사무실로 갔습니다. 실장님, 이번 달 수익금 정산서 좀 보여주세요. 실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사장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제가 남편인데요. 그래도 사장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사람만 열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화가 나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서진이 물었습니다. 뭐가? 건물 관리, 은행 계좌, 다 왜 막아놨어? 막은 게 아니라 정리한 거야. 정리?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서진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내 건물인데 내가 관리하면 안 돼?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서진아,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러니? 남편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이며 통장이며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서진이 웃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셨죠? 그래. 가족이면 서로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뜻이야? 아무 뜻도 아니에요. 그냥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남편, 신우이, 시어머니.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뭔가 이상해. 분명히 눈치챈 거야. 확실해?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 그럼 어떡하지? 일단 조심해야 해. 서진은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안해하는 세 사람. 이제 너희 차례야. 다음 날, 서진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준비됐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서진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끝낼 거야.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세 사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가족회의 좀 하자. 남편, 신우이, 시어머니가 모였어요.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좀 이상하죠? 세 사람이 시선을 교환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세 사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뭐?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에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다고. 신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성분? 임신부에게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래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신우이를 바라봤어요. 언니, 혹시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탁자 위에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약물 성분 분석서, 혼인신고서, 이혼 서류, 건물명의 이전 신청서, 보험증서,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 정도면 몸이 버텨줄까? 지금은 조용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해. 구급차 안에서 나눈 대화, 병실에서 나눈 대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어요. 서진아, 이건. 앉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다시 앉았어요.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야. 이건 오해?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보약에 독을 탔던 게 오해예요? 내 건물을 빼앗으려던 게 오해예요? 나랑 아이를 죽이려던 게 오해예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서진아, 진정해. 우리가 얘기를 진정하라고요? 서진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아니, 같이 계획하셨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순간적으로 서진이 냉소했습니다. 5년 전부터 계획한 게 순간적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다 알아요. 언니라고 소개한 사람이 당신 전부인이라는 것도, 이혼한 척하고 계속 만났다는 것도. 신우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서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처음부터 나는 없었던 거죠. 그냥 돈만 필요했던 거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 정말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잖아요.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경찰에 고소했어요. 살인 미수로.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이혼 소송도 제기했고요. 사기 결혼이니까 위자료는 받지 않겠어요. 대신 서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은 당연히 제 거고 당신들이 쓴 돈 전부 돌려받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니? 제가 너무해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그래도 우리도 사정이. 사정?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당신들 사정 때문에 내가 죽어야 했어요? 내 아이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짐 싸세요. 3일 안에 나가주세요. 서진아. 남편이 소리쳤지만 서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남편과 신우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서진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이 낳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잘하실 거예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어. 진짜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건물, 자신의 미래, 모두 지켜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검진 결과 양호. 아기도 건강합니다.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앞으로도 계속. 바람이 불었어요. 서진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앞을 봤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약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 후, 서진은 새로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피해자 상담센터,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돕기로 했어요. 첫 상담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여성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재산을 빼앗긴 이야기.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저도 이길 수 있을까요? 서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고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이 끝나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곧 출산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서,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이긴 건 자신이었어요. 법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일어서서. 진짜 복수는. 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어요. 내일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진은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며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줄 것입니다.